관리번호 3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궁금증이 피어나는 국어 시간, 우리 국어교과 교실에서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상 위에 태블릿 PC 다들 잘 챙겨왔나요? 그러면 챙겨온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하이러닝, 하이국어에 접속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접속률이 100%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단원명 무엇인지 하이러닝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단원명은요,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배움 목표는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배움 목표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맞습니다.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그러면 두 번째 배움 목표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렇죠.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논증의 개념, 논증 방법, 글의 주장하는 글의 구조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배움 목표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할 활동 두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요. 활동 첫 번째. 배움 목표와 관련해서 주장 찾아보고 그리고 글의 구조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 두 번째도 우리 두 번째 배움 목표와 관련해서 두 번째 배움 목표처럼 논증 방법을 글을 읽으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 방법 파악. 자, 이 두 가지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매 수업 시간마다 사용하는 게시판이 있죠. 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 사용하는 게시판은요, 바로 물음표 게시판이죠. 우리 물음표 게시판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한 배움 목표나 단원명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오늘 수업 중에도 궁금한 점들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소연이가 해주었네요. 소연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증 방법 개념을 배웠는데 왜 그걸 사용해서 글을 읽어야 하는지 왜라는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직접 적용하면서 읽어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연이의 질문으로 오늘 수업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로 할 활동 하기 전에 우리 하이 국어의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기에 선생님이 자료 2라고 적혀 있는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자료 2.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료 2의 글을 읽으면서 문단별로 번호를 매겨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글을 읽는 시간 선생님이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글을 다 잘 읽은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사람 있을까요? 다 시간 안에 활동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단별로 번호를 매기는 활동을 해봤잖아요. 총 몇 개의 문단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문단 1, 그리고 문단 2, 그리고 문단 3과 문단 4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이 글 안에서 주장을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요. 주장을 찾기 전에 이 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여러분들이 주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글을 쓰겠다 하는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지역축제에 매실화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2문단에 나타난 주장 한번 찾아볼 거고요. 3문단에 나타난 주장, 4문단에 나타난 주장을 모둠 활동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둠별로 앉아 있는데요. 우리가 모둠 활동을 할 때 모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패들릿에 우리가 내용을 올리는 패들릿으로 여러분들이 다 접속해 주기 바랍니다. 모둠 활동을 할 때 패들릿에 우리가 항상 첫머리에 적어놓는 모둠 규약을 활동 시작 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15분의 시간을 줄게요. 시작! 닝닝이가 손을 들었네요. 혹시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닝닝이는 조선통신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군요. 짝의 상우 혹시 같이 이야기 나눠봤나요? 상우도 조선이 뭔지는 알겠는데 통신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군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태블릿 PC 활용해서 국어사전 찾아보고 활동을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활동이 전부 끝나고 나면 둘이 함께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반 국어사전에 그 찾아본 단어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활동을 다 마친 조도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조도 있는데 다 마친 모둠에서는요. 다른 조에 마친 내용을 보고 서로 하트를 주고받거나 피드백을 남겨주는 활동도 추가로 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패들렛의 모든 조가 작성을 마친 것을 선생님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혹시 발표하고 싶은 조 있을까요? 1조에 지우가 손을 들었네요. 지우가 몇 번째 주장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주장을 얘기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었나요? 지우가 얘기해 주긴 첫 번째 주장에서는 내실화 방안 첫 번째에 대해서 그 방안은 지역의 개성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다고 해요. 지우와 1조 1모둠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 5조도 발표를 잘 했네요. 마지막으로 4번 문단의 발표도 누가 해볼까요? 2조에 가인이가 손을 들었네요. 여러분들 가인이가 발표하기를 2조에서는 지역 축제의 의의가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지역민의 단합과 그리고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했다고 해요. 가인이와 2조도 정리를 잘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앞쪽에 비워둔 공간이 있죠. 이거 왜 비워뒀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장을 봤으니까 구조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주장하는 글의 구조는 어떤 구조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3단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우리 서론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본론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료 2의 주장과 글의 구조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쉬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활동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있다가 만나요. 네,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 다 끝났고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활동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두 번째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활동은요. 조금 일로 넘어왔는데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순서를 해볼게요. 바로 자료 3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료 3을 선생님이 읽을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요. 5분 동안 읽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자료 3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주장하는 글의 구조, 3단 구조, 서론, 본론, 결론이 있었죠.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 제시 및 흥미 유발, 주제를 제시해줬고요. 본론에서는
주장 얘기해줬고 또 뭐가 있다고 하나요? 근거가 있대요. 그리고 결론에서는 글 내용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논증 방법의 유형이 있었는데요. 논증 방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귀납과 연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귀납이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 법칙을 끌어내는 것도 귀납, 그리고 두세 대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다른 속성을 추리해내는 것도 귀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다시 자료 2로 돌아갑니다. 자료 2에서요 우리 다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단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주장만 찾아봤는데 자료 3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 또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다. 선생님이 근거 찾는 시범을 먼저 보여줄게요. 우리 이 문단을 보면요. 사실은 그 지역 축제들이 잘 이루어졌던 다양한 축제들의 개별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 사례를 들어서 주장을 하는 것. 바로 어떤 논증 방법이죠? 맞습니다. 귀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3문단과 4문단에서 어떤 근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5분의 시간을 줄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근거 찾으면 패들릿에 같이 공유해 주는 거 잊지 말고요. 시작! 지우랑 민병이가 손을 들었네요. 1모둠에 뭐가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벌써 모든 활동을 마쳤군요. 그러면 지우랑 민병이 그리고 일주간 내용 선생님이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네 번째 근거 잘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주장하는 글을 배우면서 사용했던 예시들이 있었잖아요. 그 글에서 귀납이나 연역의 예시를 추가로 더 찾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더 필요한 조가 있을까요? 다 활동 잘 마무리했군요. 선생님이 패들렛으로 봤더니 하트를 주고 받거나 피드백 활동까지 다들 잘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네 번째 발표 한번,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발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단은 3조에서 상우가 손을 들었네요. 여러분, 상우가 3조의 발표를 내용을 정리해 주기를 바로 여기서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속성을 추리해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논증 방법이다? 그렇죠. 귀납이죠. 3조 잘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5조에서 또 손을 번쩍 들었네요. 발표가 너무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럼 재현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재현이가 5조의 내용을 발표해주길 여기서는 바로 일반 법칙을 가지고 바로 근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럼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논증 방법이죠?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연역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 활동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은 것은 주장과 근거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논증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증 과정을 거쳐서 주장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글이 주장하는 글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활동들 다 마무리 잘 했는데요. 이 내용을 오늘 배운 내용, 느낀 점 등을 배우일지에 적어주고 모든 수업을 마치는 오늘 수업을 닫는 문제 풀어보고요. 다음 수업을 여는 문제 하이러닝에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문제 푸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확인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배움 중심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움 중심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제가 중점적으로 노력하여 설계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사용한 물음표 게시판입니다. 물음표 게시판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갖는 개인적인 질문을 올리고 그 내용을 학생들과 나눔으로써 반 학생들이 모두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유 게시판입니다. 이때 질문을 생각하는 것과 그 질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이 필요하고 그런 자기 주도성을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배움 중심 수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계한 두 번째 부분은 학생들의 1차시 활동 그리고 2차시 활동을 교사의 시범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모든 활동을 통해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교사가 구체적인 시범을 보여주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내한 뒤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힘으로 그 내용을 찾고 의견을 정교화하여 패들릿에 올리는 활동으로 학생 중심의 수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배움 중심 수업이 잘 구현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질문과 탐구 그리고 실천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전위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고 싶은 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제가 중점을 두었던 역량은 자기주도성과 적극성 그리고 수업에 대한 효능감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자기주도성 측면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음표 게시판을 사용하였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결과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패들렛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패들렛의 내용을 모든 학생들이 올리고 모든 학생들의 내용이 완료되는 것을 교사가 확인한 후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활동 참여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적극성 측면에서는 저는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움이 빠른 학생들도 언제든지 교사에게 자신의 활동이 빨리 끝났음을 알리고 심화 과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일모듬에 지우와 민경이가 자신의 활동이 빨리 끝났음을 얘기하고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추가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부분이 잘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대한 효능감 부분은
1조에 있었던 닝닝이와 상우의 활동이었습니다. 닝닝이는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여러 수업에서 어휘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닝닝이가 수업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목표인 어휘 찾기 활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반 국어사전 활동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와 의견을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내용을 전체 반 학생들이 볼 수 있게 공유하도록 하여 수업에 대한 자기만의 효능감과 전체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아쉬운 점과 그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닝닝이의 활동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닝닝이와 어휘 사전만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닝닝이가 우리 반 국어사전 만들기 활동에 참여할 때 주로 함께 하게 되는 학생은 닝닝이의 짝이 됩니다. 그래서 닝닝이의 짝인 상우가 가장 많이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닝닝이 외에는 반 학생들 전체가 고루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둠 활동 때는 짝인 상우뿐만 아니라 다른 모둠 학생들이 닝닝이와 함께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거나 제가 호명하여 짝을 지어줄 것이며, 닝닝이가 학급 담임 측면에서는 닝닝이가 반의 다른 학생들과 고루 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업 나눔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나눔을 통해 깨달은 점은 교사가 사전에 아무리 교수 설계를 꼼꼼히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하더라도 실제 수업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저는 오늘 수업의 마지막에 학생들이 하이러닝에서 오늘 수업을 닫는 문제와 다음 수업을 여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형성평가와 진단평가로 기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형성평가와 진단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빠른 학생 그리고 배움이 느린 학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교사가 다음 수업 이전에 다양한 보충 자료나 심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점으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점은 동료 교사와의 소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비슷한 관심사의 연수를 함께 참여함으로써 수업에 있어서 필요한 측면에 대해 동료 교사와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수업에서 구현하기 위해 여러 교사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의 성장과 동료 교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경기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배움 중심 수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